자, 오늘의 뉴스좀 부산 YMC 온범 사무총장 스튜디오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뉴스 첫 소식 부산시 출자 출연 기관 관련 내용입니다. 최근 부산 글로벌 도시재단 대표가 조기 사퇴하면서 이 출자 출연 기관장 인선 기준에 대한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요? 네, 박형준 시장의 어떤 측근으로 알려졌던 환기식 부산 글로벌 도시재단 대표가 지난 연말 사표를 제출을 했었고요. 박 시장이 이제 최종 사표를 수리한 걸로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황 대표는 이제 국제 분야의 굉장히 전문가시죠. 근데 지난해 3월에 부산 국제교류재단과 부산 영어방송이 통합해서 출범했던 부산 글로벌 도시재단 초대 대표를 맡은 바가 있었는데, 하지만 취임 9개월 만에 이제 조기 사퇴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사퇴 배경에 대한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부산시 의회와의 갈등설이 가장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업무 보고나 또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시의원에게 좀 질책을 좀 심하게 받았고, 결국 올해 이제 재단 운영비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되면서 이제 갈등과 좀 압박을 좀 느꼈던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때문에 이제 개인 비위라든지 특별한 사유 없이 자진 사퇴를 한 출자 출연 기간 첫 번째 이제 사례가 되었습니다. 일단 출자 출연 기관장 임명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뭐 정무적인 역량이 있는 사람을 발탁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부산시도 이제 비슷한 검토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뭐 공공기관장의 경우 같으면 보통 이제 뭐 지역 연구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전문성 문제 이런 걸로 논란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번은 좀 예외적인 것 같습니다. 부산시가 정무력도 검증하겠다는 입장은 좀 의아한 부분도 있네요. 일단 지역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일단 부산시는 이번 논란을 겪으면서 이제 기관장의 전문성에다가 정무력까지 겸비한 이런 인사들을 이제 검토한다, 이런 건데요. 이 공공기관장이란 자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보면 전문성에 좀 기반을 해야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정무직에 좀 가까운 이런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 뭐 정무력을 그런 부분에서 정무력을 검증한다는 것 자체를 뭐 비판할 만한 내용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기관의 어떤 올바른 방향을 위해서 정무적 감각도 필요한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 전문성과 정무력을 동시에 갖춘 인사를 발탁하는 게 과연 현실적으로 쉬우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 시 출전 출연 기간 대부분은 이제 행정에서 하기 어려운 그 과제를 전문기관이 맡아서 사업 수행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그런 점에서 이제 기관장의 자격의 첫 번째는 당연히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일단 우선이 될 필요가 있는 거고, 다음으로는 기관의 어떤 핵심 목표나 또 과제들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업무 역량, 이런 부분이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력, 이게 또 기관장 평가 항목에도 들어가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인데, 정무력도 방금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에 좀 기초해서 사실 좀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건데, 이번 건과 같이 시의회와의 소통력을 단순히 정무력으로 판단한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서 이게 좀 이렇게 이해될 만한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행정의 견제 기구로서의 시의회 역할을 고려한다면 뭐 이전에도 특히 학계 출신 기관장들이 시의회와 갈등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예, 통상 이제 학회 출신의 이제 교수 출신 분들이죠. 이런 분들이 임명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이분들은 특성상 시의회하고 갈등 구조에 설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어드바이저 역할을 하는 거죠. 뭐 토론자라든지 또 뭐 평가자라든지 이런 역할들을 주로 하는 분들이 이제 학계에 계신 분들이어서, 이 공공기관의 어떤 장으로서 시의회의 관계를 서게 되면 굉장히 낯설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환경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근데 시 산하기관이다 보니까 또 이제 시에서는 시의회와의 어떤 관계를 그걸로 갈등 빚기보다는 좀 더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 줄 것을 이제 요구하는 거고, 또 그런 능력을 일단 기관장 임명의 하나의 척도로 기준으로 이제 설정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곤 있는데, 지금까지 역대 출전 출연 기관장들 중에 이 시가 지금 언급한 이런 내용들처럼 이런 기준에 부합했던 인사가 있었느냐, 이렇게 보면 사실 이렇게 잘 떠오르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완벽하게 이렇게 했던 분들을, 이제 이런 것들도 뭐 인사권을 가진 시장님이나 아니면 또 시 관계자들이 좀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되게 좋은 평가를 받았던 분들을 떠올려 보면 이 기관의 특성과 또 목적에 대한 이런 그 역량들을 잘 발휘를 하고, 또 실적 면에서도 남부럽지 않은 그런 성과들을 냈던 이런 분들이 주로 이제 떠오른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 결국
해당 기관에 대한 이해도나 또 개인의 역량을 이 조직 역량으로 끌어낼 수 있는 이런 분들을 발탁을 해야 되는데 여기다 정무력까지 요구하면 좀 쉽지 않은 인사 발탁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자, 두 번째 소식은 저출생 영향으로 학령 인구가 지금 급감하고 네네. 있는데 올해 신입생 10명 미만의 공립초등학교가 23곳이나 된다고요? 저 올해 전국 초등학교 신입생 수가 40만 명 아래로 떨어질 거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네. 아마 한 3, 4년 지나면 20만 명대까지 떨어진다 이런 네, 얘기도 네. 있습니다. 이제 부산은 더 심각한데 올해 이제 부산 지역 공립 초등학교 23곳은 신입생이 10명을 넘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건데요. 도시 외곽 지역인 주로 이제 기장군 또 강서구에 해당 학교가 좀 많이 있긴 합니다만 서부상권이나 원도심에도 이런 곳이 이제 4곳, 3곳이 이제 각각 해당되는 학교들이 있다는 겁니다. 올해 부산 지역 초등학교 입학 대상자를 보니까 2만 1,901명 정도가 되는데 지난해가 2만 4,393명이었어요. 그러니까 1년 사이에 약 10%가 이제 줄어드는. 그러니까 이게 가뜩이나 이제 부족한 신입생 수에다가 이 지역 간 격차가 이렇게 크게 벌어지게 되면 아마 이런 현상은 더 심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가 좀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흐름에 따라서 시교육청에서는 학급당 배치 기준을 좀 줄인다거나 2개 학년의 학생 수가 8명 미만이면 한 학급으로 묶어서 수업하는 복식학급으로 운영한다고 하는데 이게 뭔가 근본적인 해결책은 안 될 것 같아서요. 사실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시교육청이 그 이제 전학년 초등학생 배치 계획을 보게 되면 2022년 기준으로 15만 4,800여 명이 됐거든요. 근데 네. 이제 내년이 2025년에 이게 14만 명대로 이제 떨어집니다. 그리고 2026년도에는 13만 명대, 그리고 2027년도에는 한 9,700명이 감소해서 12만 3,700명대로 급락할 것이다. 그러니까 급감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놓고 보면 사실 이제 그 학교 간 통폐합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이제 우세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들이 네네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학교 하나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이게 단순히 학생들을 교육하는 목적만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게 좀 의미가 있는 건데 학교가 있어야 최소한의 이제 마을 기능이 유지된다라고 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뭐 학교를 없애고 마을이 사라질 게 아니라고 한다면 작은 학교라도 유지를 하는 게 마을 기능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좀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교육계에서는 학급당 정원을 지금 26명에서 25명으로 줄였는데 이렇게 줄일 게 아니라 더 줄여야 된다. 네, 더 줄여야 네. 되고 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어떤 전환점으로 삼아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런 중에 이제 부산 해운대 교육지원청이 2022년부터 실시한 작은 학교 자유통합구역 사업이 성과를 내고 있다고요? 예, 이 작은 학교 자유통합구역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보면 통상 이제 학생들이 입학할 때 주소지 기준으로 입학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내 주소지에 있는 초등학교에 이제 입학을 하게 되는 건데 하지만 이 구역에 해당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이제 주소지에 이전 없이 입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선도적인 정책이라고 네. 볼 수도 있는 거죠. 기장군 내 6개의 작은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정책을 시행을 했는데 신입생이 일단 큰 폭으로 늘어났다. 뭐 이거 큰 폭이 뭐 몇백 명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뭐 10명도 안 되는 네. 학교에서 몇십 명씩 꾸준히 이제 해마다 늘어나고 있고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의 만족도도 굉장히 높게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결과를 내놓겠는데요. 일단 뭐 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을 단위에서의 학교의 역할, 특히 초등학교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고려해 보면 이 주소 이전 없이 작은 학교의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이런 정책을 시교육청이 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유의미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작은 학교의 이제 특성이 학생 수가 적다 보니까 굉장히 특성화 프로그램들을 많이 할 수 네. 있거든요. 이게 여러 가지 체험 프로그램이라든지 교육의 어떤 내용들을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교육청이 좀 더 많은 지원도 하고 또 이제 지역 기업 등이 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진다면 저는 더 좋은 결과를 빚어낼 수도 있겠다. 근데 이게 이런 그 정책들을 통해서 이제 뭐 학교 통폐합도 필요하겠습니다만 특히 원도심에 있는 학교들을 지금 뭐 일부 이제 폐교된 학교들을 다른 기능으로 전환하는 것도 있는데 학교 기능도 유지하면서도 이런 기능을 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아마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좀 더 의미 있는 내용들을 만들어서 교육 성과도 만들고 마을의 어떤 기능도 학교가 할 수 있도록 네. 만들어주는 이런 노력이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방법들이 너무나 많은데 지금 현재까지의 방법들은 조금 유효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네네. 세 번째 소식은 새해 첫 광안리해수욕장 드론쇼 관련 소식입니다. 통신장애로 인한 문제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고요? 예, 전국에서 이제 10만 인파가 몰려서 기대를 굉장히 모았던 광안리 이제 새해맞이 드론쇼가
파행을 겪으면서 여러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예. 있는데 이 비슷한 일들이 지난해 8월 드론쇼에서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신장애라고 하는 유사한 이유로 이제 드론이 떨어지는 사고가 있었다는 거죠. 네네. 이제 관광객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는데 수행구에 의하면 지난해 1월 1일에 또 있었다는 거예요. 1월 1일 날 카운트다운 드론쇼에서도 당시에 드론 2대가 추락을 해가지고 이제 위험한 상황이 이제 한 대는 바다에 빠지고 한 대는 또 광안리 테마거리에 떨어져서 관람객 1명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고 여기에 지난해 8월 광복절 기념 드론쇼에서도 드론이 또 추락을 해가지고 한 대는 관광객 밀집 공간에 떨어져서 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허벅지 찰과상을 입었고 또 한 분은 발등에 이제 타박상을 입는 사고가 있었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 드론 추락의 원인이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통신장애로 뭐 작년 1년 전에도 있었고 또 네네. 중간에도 있었고 또 올해는 아예 이제 행사가 열리지 못하고 이런 문제가 좀 심각해 보이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작년 1월부터 뭐 3번 정도 통신장애로 인한 드론 추락이나 아니면 행사 취소, 연기 요게 반복된 건데 그날 10만 명 정도가 사실 헛걸음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영구의 대처가 좀 안일했다 이런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뭐 수영구에서 여러 입장을 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네. 뭐 충분히 대비를 했다는 입장도 내고 또 뭐 이제 쓰나미 관련돼서 뭐 그런 것도 여러 가지 입장을 내고 있던데 이 드론쇼의 기본은 결국은 이게 무슨 전선을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네. 보니까 결국은 안정적인 통신망 구축에 심혈을 이제 기울여야 되는 부분인 거죠. 와이파이망을 통해서 이제 정확히 통제도 이루어져야 되고 오작동이 생기면 안 되는 문제인데 또 인파가 많이 몰린 상황에서는 항상 돌발 상황에 대한 염두도 사실 둬야 되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이번도 마찬가지고 지난해 이제 사고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수영구에서는 이 반복되는 통신장애로 인한 드론쇼의 문제가 계속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관광객이 몰리는 시기마다 이걸 계속 시행했다는 것도 조금 아니했지 않냐라고 네. 하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네네. 결국 이제 통신장애에 대한 대비를 완벽하게 했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올해 결과만 보더라도 그게 완벽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증명되어 있는 거고요. 또 예행 과정에서는 문제가 없었다라는 입장도 냈는데 이 사실 행사를 해보면 리허설 때 문제 없던 게 본 행사에서 일어나는 경우 한두 번이 예.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복수적인 이제 장치들을 걸어두게 되는 건데 운영업체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운영업체도 당연히 책임질이 있으면 뭐 당연히 책임을 지는 게 마땅하다고 보는데 네네. 사업 시행 기간인 수영구가 이랬다면 운영 기간에 대한 더 철저한 뭐 준비 체계라든지 여러 가지를 했어야 되는데 이제 이런 부분을 못했으니까 이렇게에 대한 비난은 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생각됩니다. 네. 이거 공영통신망 와이파이 똑같이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사람들 문제인 많이 오면 네. 네, 맞습니다. 당연히 네. 통신이 네, 두절될 수밖에 없는데 네. 그런 생각까지는 왜 못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일단 1일 오후에 뭐 겨우겨우 열리긴 네. 했습니다만 반응은 나쁘지 않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예, 예. 그 결국 안전사고가 발생하면은 뭐 다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 지자체 행사도 많은데 뭔가 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행사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올해도 예. 아마 굉장히 많은 행사들이 이제 개최될 건데, 근데 이제 이 지자체에서 하는 행사들을 보면 한 번씩 이렇게 가보면 좀 불안불안해 보이는 요소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니까 안전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오신 분들이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에 너무 만족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거기서 약간씩 오류가 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면 그게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문제가 되는 거니까 이게 행사의 규모나 어떤 이런 거에 대한 상관없이 운영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을 더 철저히 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네. 또 유사한 문제가 만약에 발생한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대비를 해야 되고 특히 이제 인파가 짧은 시간 안에 집중적으로 모이는 행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피한다든지 이런 상황에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네네. 또 안전에 신경 쓰는 게 당연한 거고요. 철저한 준비가 안 되어서 이번처럼 행사가 뭐 갑자기 취소가 된다, 연기가 된다, 또 뭐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발생한다. 이렇게 되면 그 신뢰도를 회복하는 건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충분한 준비가 돼 있지 않다 그러면 미리 얘기를 해서 헛걸음하는 거 없애는 게 더 맞는 거고 안전에 대한 문제라면 그걸 비난할 목소리는 크지 않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좋은 볼거리가 아닌 지역사회의 신뢰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거 기억했으면 좋겠고 어쩌면 지난해부터 문제가 된 이 부분이 제대로 해소가 되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지적도 나오는 건데 수영구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가 행사들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잘 반면교사로 삼아서 올해는 안전사고 없고 문제없는 그런 행사들로 좀 치러졌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여기까지 부산 YMC 오문범 사무총장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